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지자체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8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선별검사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동안 7,8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을 만큼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일주일 광주의 확진자는 84명으로 전주 대비 2.6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확진자의 54%가 경기도 골프 모임 등 타 지역 감염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전, 대구 등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강화에 발맞춰 광주시도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내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과 주요 지자체의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우리 지역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사와 집회는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장 출입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영업시간과 시설 면적당 인원도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은 24시부터 이 길 5시까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고 카페와 식당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경우 시음과 시식 등이 금지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씩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과 식사, 숙박은 물론 타 지역 교류와 초청 행사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8명까지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도 당분간 인원 제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 영어학원에서 관련된 확진자 5명을 비롯해 기존 감염자의 접촉자 1명,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3명 등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기존 환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 사무소 보좌진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양 의원의 지역 사무소 보좌관 53살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양 의원의 당선 이후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고 양 의원은 전격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의 탈당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은 부동산과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회유 의혹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제명 결정 하루 만에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께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이은 탈당계 제출로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탈당계 제출로 당장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바뀌게 됐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의 정치 행보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성비위 당사자가 경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양 의원에겐 또 다른 부담입니다. 민주당 역시 광주에서 한석을 내놓게 됐고 양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도 사고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공백이 생긴 지역위원회를 광주시당이 특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지역 정가에선 벌써부터 후임 지역위원장 선출 시기와 후보군을 놓고 설왕설래가 시작됐습니다. 보좌진 성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0여일.
초유의 현역 의원 제명 확정에 앞서 양 의원이 탈당하면서 지역 정가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송각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18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CCTV 기록을 통해 의심 장면을 포착한 경찰은 2달치 기록을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등을 토닥입니다. 두 다리로 아이의 몸통을 제압하고 아이가 고개를 들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릅니다. 잠시 뒤 나타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 눕힙니다. CCTV 화면 속 어린이는 생후 18개월 된 김모군. 등에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보니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바로 보는 순간 바로 눈물이 나왔죠. 저는 이렇게 그냥 막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눈물이라 그냥 슬퍼서 이렇게 눈물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하고. 김 군이 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건 이달 초.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한 첫날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김 군의 부모에게 등을 1시간 정도 두드렸는데 아기 피부라 멍이 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CCTV를 모두 확보해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정 시장을 소환해 부동산 이해충돌 관련 내용과 친인척 채용 특혜, 승진 관련 뇌물 비리 등의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4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인근에 도로를 추진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이 마스크와 양말 등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광주시 동구에 기부했습니다. 동구는 후원받은 물품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배분할 계획입니다. 보성군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한국차박물관 내 기획 전시실을 무료로 임대해주고 행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보성에서 활동 중인 작가 또는 출양 작가 등으로 전시회 작품의 30% 이상은 차 연관 주제여야 가능합니다. 무안군이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군은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행복택시 요금 조정으로 교통 취약계층 주민 부담이 완화돼 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흥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국민에게 예방접종 완료자임을 알리는 인증 배지를 배부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접종 의료기관에서 인증 배지를 받을 수 있고 백신 접종 증명서는 보건기관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40분쯤 곡성군 옥과면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옥과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쳤고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석 대가 먼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이어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의 현장 투표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다음 달 21일에 실시됩니다. 민주당이 확정한 본경선 일정 자료를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다음 달 21일 후보들의 지역 순회 일정과 함께 대의원과 국민, 일반 당원의 현장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는 권린 당원 등에 대한 온라인 투표와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긴급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폭우로 농축수산업이 주 산업인 전남 지역의 농축수산 기반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피해 지역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 호남 동행 의원 3명이 전북 폐사 피해가 발생한 강진군 양식장을 방문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 구청장은 안전전담 부서를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등 실무자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이 직접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관 예우 등 공직자 일탈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은 민간 소비가, 전남은 고정 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대훈 과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지역 내 총 생산은 광주가 2.8%, 전남은 2.4% 증가해 광역시와 도지역 평균을 각각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광주의 경우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72%에 달해 지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전남은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 경제 살리기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은행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에 투자할 1,000억 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 탈석탄 정책과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 등 ESG 금융 상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2심에서 감형돼 구청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는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도록 해주겠다며 800만 원을 받는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취임식을 열어서 섬마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은 완도 금일읍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완도군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읍장 취임식 이후 섬 주민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금일읍장 조모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일 친구 등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었는데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은 어제에 이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기온 광주와 여수, 목포 등은 26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 지역은 더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와 나주, 곡성과 광양 등은 오늘도 32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고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장성과 광주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 화순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곡성과 구례, 순천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도 한낮 기온 31도, 영암과 강진, 해남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